지금 우리나라 이름이 뭐예요? 국호가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국이라는 것은, 이 민이라는 것은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국이라 그러면 임금 제자를 써서 임금이 주인이란 뜻이고, 민국이라 그러면 어때요? 인민이, 민중이, 민이 주인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왕조가 아니고 뭐다? 공화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나라 이름은 아니에요. 이거는 나라의 어떤 주체를 분명하게 표시하는 거다. 그럼 나라의 이름, 국호는 대한이에요. 대한이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주인이 임금이 아니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이 대한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 거는 고종 황제가 우리가 청나라의 어떤 그런 속국으로 있다가 이제 자주국으로 완전 독립을 선언하면서 조선 왕조에서 뭐라고 했다? 대한제국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나라의 주이니까 제국이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을 썼는데, 그러면 이 고종 황제가 당시에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으로 바꿀 때 왜 대한으로 바꿨느냐? 그럴 때 우리들의 옛날 이름에서 가져와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첫 번째 나라 이름이 한나라예요. 그때는 아직 한문으로 표기하기 전부터 나라 이름이 한나라다, 이거예요. 그럼 한이라는 순 우리말은 무슨 뜻이냐? 한이라는 뜻은 크다는 뜻이에요. 한. 그러니까 한바다 하면 넓은 바다. 그러니까 크고 넓고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한나라가 언제쯤 있었는지를 다시 우리가 한번 역사적으로 유추해 올라가 보면,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에서 왔고, 대한제국은 조선 왕조의 이름을 단지 바꿨을 뿐이에요. 그러면 조선 왕조는 역성혁명이라 그러죠. 고려 왕조에서 조선 왕조로 그냥 왕의 성만 바뀐 거예요. 임금의 성이, 혈통이 바뀌어서 넘어왔지, 얘네 그 하늘 그 땅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고려 왕조에서 조선 왕조가 나왔다. 그러면 이 고려 왕조는 개국을 할 때 우리는 고구려를 잇는다 해서 뭐다? 처음에는 후고구려라고 했다가 후자를 떼고 뭐라고 했다? 고려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러니까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했다. 근데 고구려라는 나라는 주몽이 나라를 세울 때 자기를 누구라고 그랬다? 나는 해모스의 아들이다. 천재 해모스의 아들이다. 그랬으니까 나는 부여의 계승자다, 이런 뜻이. 근데 부여를 처음 창시한 해모스는 자기를 뭐라고 했나? 나는 당군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여라는 나라를 만든 해모스는 자기 스스로 정체성을 나는 당군의 아들이라 그랬어. 당군이 세운 나라가 뭐다? 조선이에요. 그러니까 근세에 우리나라를 조선이라고 부른 것은 이 옛 이름을 따서 다시 조선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조선을 처음 세운 사람은 누구냐? 당군이다. 당군 왕검이다. 당군 왕검은 자기는 환웅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환웅이 세운 나라가 뭐냐? 배달나라다. 배달나라. 근데 이 배달나라를 세운 환웅은 뭐라 그러냐? 나는 환인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어. 그거 환인이 세운 나라가 뭐냐? 그게 바로 한나라예요. 한나라. 그러면 한나라를 세운 환인은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라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 민족사는 여기가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되돌아가 보면 우리 민족사에서 제일 첫 번째 나라 이름은, 임금의 이름은 환인이고 나라 이름은 한나라다, 이 얘기. 그러면
이 환인이라는 것도 지금 한문으로 그렇게 써놨지 이때는 한문이 없었을 순 우리말이니까 이거는 한님, 큰 사람이다. 안 그러면 환님 하면 밝은 사람이다. 환하다 할 때 밝은 사람 또는 큰 사람 이런 뜻이. 그러니까 한님이 세운 한나라. 그 다음에 이제 환웅천왕이 세운 이제 배달나라. 그 다음에 이제 당군왕금이 세운 조선나라, 해무수님이 세운 부여나라. 그 다음에 이제 주몽이 세운 고구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뭐랄까 남북국 시대로 갈라지죠. 신라와 이 발해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구려는 신라를 잇는다 할 수도 없고 발해를 잇는다 할 수 없으니까 건너뛰어서 고구려를 잇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비어있는 게 뭐냐, 결국은 발해와 신라다. 남쪽에 있는 신라, 북쪽에 있는 발해, 그것을 계승한 것이 뭐다? 고려다. 그러니까 고려를 계승한 것이 이제 조선이고, 조선을 계승한 것이 대한제국이고, 대한제국을 계승한 것이 지금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립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현재에서부터 하나하나 거슬러서 나라의 어떤 그 나라의 출발할 때 정체성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이것이 한 나라에 가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민족 사회 현재의 9,000년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 대한 기록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역사의 기록은 대부분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 황하 문명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금의 중국과 그 다음에 이 동북아 대륙에 있는 이 소위 배달 문명 사이에 오랜 이런 소위 투쟁이죠. 문명사로 보면 뭐다? 남방민족과 북방민족, 이 몽골리안 중에 남방몽골리안과 북방몽골리안의 오랜 그런 투쟁사 가운데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사료를 잃어버렸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일제 식민지 시대에 근대 학문이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역사를 정립하는 근대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실증주의예요. 실증주의. 그러니까 막 주장하지 말고 역사란 것은 딱 근거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그건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증거 중심으로 이렇게 사료, 어떤 역사책이나 안 그러면 발굴된 유물 이런 걸 가지고 주장을 해라 하는 건 학문적으로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역사 근대 이 역사 학문이 들어오는 게 일제시대 때 이제 서울에 처음으로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면서 역사학부가 형성되고 초대 교수가 다 누구였을까? 일본 사람이었을 거고, 일본 사람은 또 유럽에 가서 배워왔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는 좋은데 이 당시의 그 사회적 그 조건, 환경 속에서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던 시대니까 이 소위 말해서 사료를 광범위하게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 특히 유물을 발굴하는 건 더더욱 어렵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유적이나 유물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전혀 안 되고, 실증주의에 입각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역사책이에요. 과거의 역사책을 갖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환단 시대 옛날 얘기를 모은 책이 고기예요. 고기. 옛날 이야기다. 언제적 얘기냐? 환인 시대와 환웅 시대와 당군 시대의 옛날 얘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다. 그래서 이제 이 환단 고기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런 옛날 얘기가 이 학교에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학문을 하면서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구를 하려니까 우리의 지금 조선시대에 참고할 만한 책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자료가 좀 남아있는 게 어디예요?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사료를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중국의 역사책에 우리 얘기가 조금씩 들어있는 걸 다 끄집어내가 우리 역사를 복원을 하니까 중국 사람이 당연히 역사를 쓰면 자기가 중심에 쓰고 우리는 변방에 있는 오랑캐들의 뭐 풍속이 어떻더라, 그놈들이 쳐들어왔더라, 우리가 무찔러가 없앴다, 뭐 좀 이렇게 기록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걸 모아가 우리 역사를 복원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완전히 중국의 변방사가 돼버려요. 이게 바로 연구를 한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난 폐예요. 이게 우리 역사 학문의, 학교 학문의 줄거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조건에서 그거에 근거해가 역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우리 역사 중에도 우리 손으로 우리가 기록한 거는 어디까지 남아 있었어요? 고려시대에서는 삼국지까지 남아 있었잖아요. 그죠? 삼국지마저도 김부시가 그때 약간 사대주의적인 입장에서 섰다, 이렇게 말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어쨌든 뭐 어떻게 됐든 거 우리가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상공유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개인이 쓴 상공유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기록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는 그래도 남아있어. 그럼 이 기록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그러니까 BC 57년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의 전의 역사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전의 역사는 우리 손으로 기록한 게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 어디서 찾아야 된다? 다 중국 역사에서 찾으니까 우리의 뿌리에 대한 해당되는 상고사가 이제 엄청나게 왜곡될 수. 누가 일부러 왜곡시킨 건 아니에요. 누가 일부러 뭐 조선사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다, 그게 아니라 이런 조건이 그랬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 옛날 중국의 역사 기록을 중국 사람이 기록했다는 걸 고려해가 해석을 해야 된다. 우리도 지금 요 근래만 하더라도 남북 간에 갈등이 생기면 남한에서 말하는 거하고 북한에서 말하는 거 같아요, 틀려요? 다르잖아. 6.25 전쟁에서도 남북 간의 평가 같아요, 달라요? 서로 다르잖아. 중국의 평가도 다르잖아. 그러니까 미제국주의자의 침략을 막아냈다, 이런 관점에서 항미 전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북한이 침략을 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북한이 침략을 했다 할 때는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침략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이게 북한의 입장에서 통일전쟁이라는 관점에서 통일을 못했으니까 실패했잖아. 그죠? 그런데 미국이 침략을 막아냈다 하는 항미전쟁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은 세계 최대의 국가인 미국의 침략을 막아냈어요? 안 막아냈어요? 막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관점을 그렇게 보면 이 전쟁은 북한은 뭐 했다? 승리한 거예요. 전 세계에 유례없는 승리를 거둔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휴전협정일이 북한에서는 전승 기념일이. 지금 우리가 살아서 보고 있는 요 내용도 북한의 기록과 우리의 기록, 또는 중국의 기록과 우리의 기록, 또는 북한이나 중국의 기록과 미국의 기록이 관점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잖아.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서 가진 입장에 중국 역사에서 기록해 놓은 거, 북한에서 기록해 놓은 걸 갖고 나중에 이걸 평가하는 거와 같다 그러면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기록하는 거하고 중국이 기록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를 시대 어떻게 기록하는지. 전쟁에 저도 이겼다 기록하면 끝이잖아요. 이런 기록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재정립하는 거는, 이거는 결과적으로 엄청난
왜곡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증거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아니라는 증거 내놔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쪽 편에서 기록한 거는 남아있고 이쪽 편에서 기록한 건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이제 환단곡이라고 해서 이제 이 조선조 만렵에 이 등장한 책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옛 역사를 어느 정도 복원하자는 사람들과 그거는 역사적 사료로 가치를 인정을 못하겠다 하는 사이에 이제 지금 논쟁이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논쟁을 이해하고 이제 이런 자료를 보고 우리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제 복원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역사를 하나씩 정립해 갈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책에서의 역사는 이런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변방 역사를 심어준 중요한 원인이다. 그러면 이거를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우리가 과거사를 복원하려면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문서로서의 기록이 없다면 이제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다? 땅속에 묻혀 있는 유물과 유적을 발굴해야 된다. 근데 이 유물과 유적이라는 게 그 당시에 한나라, 배달나라, 조선나라 하라고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신신이, 아사다리니 하는 이런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민족의 주 활동 무대가 지금의 동북아 대륙, 소위 말해서 만주 지역이다. 안 그러면 내몽고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땅이 어디 있다? 중국에 소속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발굴할 수가 없는, 이게 이제 두 번째 큰 한계의 직면에 있다. 그런데 지금 유화, 상류에 많은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유적도 나왔다. 우리가 고구려의 피라미드 같은, 고구려 무덤에 피라미드 같이 생긴 고구려 무덤은 고구려인들이 독창적으로 만든 거다. 주위에 어느 민족도 없다. 또 그들이 산 성벽의 기술 같은 것도 모양도 어디에도 없다. 이랬는데 거의 그와 유사한 성벽, 그와 유사한 이 무덤의 양태가 시간을 3,000년을 훨씬 뛰어넘어서 지금부터 약 4,000년, 5,000년 전에 형성된 것이 이 지역에서 대량으로 나오고 아주 발달된 그런 소위 석기 이후 새로운 옥기 시대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 그런 수많은 그 정교한 옥기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탄소 동위원소로 연대를 추정하니까 지금부터 신석기 유물은 9,000년 전까지 올라가는 게 있고, 주로 아주 문명이 발달한 유물들은 약 6,000년, 5,500년, 5,000년, 4,500년 이대에 해당되는 유물들이 대량으로 출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황하 문명하고 비교해 봐도 1,000년 내지 2,000년이 시간적으로 앞선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게 도대체 이제 이 문명을 이룬 주체가 누구냐,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되죠. 이 유물들을 중국에서 볼 때는 유물은 있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땅을 파보니까 이런 게 나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뭐 탄소 동위원소로 측정하니까 이거는 뭐 6,000년이 됐고, 이거는 8,000년이 됐고, 이거는 뭐가 됐고, 그 이제 그 동네에 이제 출토된 동네 이름을 따가 이거는 뭐 무슨 문명이고 무슨 문명이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이제 그것이 중국의 역사, 중국의 이게 한나라 시대와 동시대 이제 유물이다. 그러면 이건 이제
한나라 시대 전시를 하고 주나라 시대의 유물이다. 현대가 그러면 주나라 시대에다가 전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엄격하게는 주나라 시대는 여기까지는 전혀 손이 안 닿았거든요. 그들은 거기에 저 안쪽에 살았고 여긴 여기대로 문명이 발달해가 유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다 옛날 중국 여기까지 처부터 지배한 걸로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이제 이렇게 될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많은 이제 해명이 안 되는 일이 많이 남았는데, 근데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냐? 우리는 역사는 있는 거예요. 전에 내려오는 역사는 무슨 역사가 있다? 한나라 역사도 있고 뭐도 있다. 배달시대 역사도 있고 조선시대 역사도 있잖아요. 그 한나라, 배달나라, 조선나라 역사를 알고 있는 이 역사와 이 유물을 이렇게 맞춰보면 그 신석기 시대의 그 9,000년에서 7,000년까지 오는 이거는 대부분 무슨 시대로 볼 수 있다? 한나라 시대로 볼 수 있고 아주 문명이 발달한 이건 대부분 배달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소위 말하면 홍산문화라고 불리는 이건 배달 시대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가점, 상층, 하층 문화라고 하는 이 부분은 대부분 시대가 어느 시대와 같다? 조선 시대와 같다. 그러니까 조선나라 당군조선이 이 지역에 출토된 유물이 바로 조선이 거기에 있었던 거고, 이 지역에 출토된 유물이 있는 거기에 뭐가 있었다? 배달나라가 존재했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배달나라의 역사의 편린에 조금씩 있는 그런 그 얘기들이 이 유물과 결합해서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해보면 상당히 복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단고기를 그냥 뭐 위조다 이렇게 하거나 환단고기가 글자 그대로 옳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환단고기는 역사책이 없어진 뒤에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뭐다? 또 듣고 기록하고 또 사라지면 또 듣고 기록하고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기록할 때에 그런 언어나 이런 게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런 모순을 하나 발견해가 하나 요거 봐라, 요거 요새 용어 아니냐 이렇게가 그거를 위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잘못된 관점이다. 우리는 그걸 100% 옳다고 해도 안 되고 100% 틀렸다 해도 안 되고 상당 부분 이 역사 책이 없을 때는 뭐다? 이 전승대에서 내려오는 얘기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만 갖고 그걸 기초로 하고 이런 유물과 유적을 대비시켜 가면서 어때요? 또 그거 이제 중국에 남아있는 그런 편린의 역사도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이걸 맞춰 나가면 문명이 이 동북아 대륙에서 더 앞섰고 저것이 조금 뒤에 났다. 그러나 이거는 크게는 좀 발생이 거의 독자적으로 좀 낮다.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